30년 전 아파트 안 사고 저축한 사람의 최후 짜장면 가격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난 30년간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으며 은행에만 꼬박꼬박 저축을 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철저하게 약탈당하신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차곡차곡 은행에 저축만 했던 분들이 왜 노후에 현금 거지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서민들이 체감하는 짜장면 가격이 5배 오를 때 대한민국 부동산의 상징인 음마아파트는 무려 23배가 올랐습니다. 내가 가진 현금의 가치는 5배 속도로 떨어지는데 남들이 가진 자산은 23배 속도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하게 일한 여러분이 벼락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잔인한 이유입니다. 오늘 부의 데이터에서는 감이나 추측이 아닌 철저한 역사적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팩트 체크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용어는 모두 제외했습니다. 딱 2가지만 비교하겠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짜장면 가격과 대한민국 부동산의 상징인 음마아파트 가격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내 돈을 지키기 위해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명확한 해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일상 속의 물가 체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점심 메뉴로 가장 만만하게 고르는 음식 바로 짜장면입니다. 혹시 최근에 짜장면 한 그릇 사 드시면서 가격표를 유심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 시내 평균 가격이 7,000원에서 8,000원, 조금 비싼 간짜장이나 삼선짜장은 만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가가 올랐으니 당연하지라고 생각하고 넘기시나요? 하지만 이 가벼운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 변화 속에는 우리가 평생을 바쳐 모은 소중한 자산을 위협하는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차곡차곡 은행에 저축만 했던 분들이 왜 노후에 현금 거지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지 그 잔인한 이유가 바로 이 짜장면 그릇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1995년으로의 시간여행. 자,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1995년으로 가봅니다. 그 시절 기억나십니까?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에 나올 법한 그때 그 시절 우리는 어떤 물가 속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통계청의 과거 소비자 물가조사 자료를 보면 1995년 당시 짜장면 한 그릇의 전국 평균 가격은 약 1,300원에서 1,800원 사이였습니다. 학교 앞 분식집에서는 1,000원짜리 짜장면도 흔했고 강남의 번듯한 중국집에 가야 2,000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당시 만원짜리 지폐 한 장이면 온 가족 4식구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에 군만두까지 배불리 먹고도 거스름돈을 받았습니다. 다른 물가는 어땠을까요? 시내버스 요금은 350원에서 400원 수준이었고 신라면 한 봉지는 300원이었습니다. 지하철 기본 요금도 350원에서 400원이었어요. 지금 들으면 정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 같지만 불과 30년 전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재건축의 영원한 대장주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1995년 매일경제신문 기사와 부동산 시세 아카이브를 분석해보면 은마아파트 34평형 국민평형의 매매가는 약 1억 8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 사이였습니다. 층수나 동 호수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대략 1억 8천만 원이면 강남 한복판에 국평 아파트를 4명의로 등기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 돈 1억 8천만 원이 애들 이름이냐? 그때도 엄청 큰 돈이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 월급이 100만 원 초반대였으니까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0년 넘게 모아야 만져볼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 큰 돈의 가치가 30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해보면 여러분은 충격을 받으실지도 모릅니다. 30년 후의 결과 비교. 자, 1995년에서 2026년으로 약 30년이 흘렀습니다. 짜장면과 아파트 두 선수의 레이스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짜장면입니다. 1,500원 하던 짜장면이
지금 8,000원이 되었습니다. 계산해보면 약 5배에서 6배 정도 올랐습니다.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30년 동안 5배 넘게 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마 아파트는 어떨까요? 1995년 1억 8천만 원이었던 이 아파트는 2025년 재건축 확정호재와 함께 폭등하여 현재 실거래가 기준으로 무려 42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1억 8천만 원이 42억 원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무려 23배가 올랐습니다.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먹고 사는 생활 물가가 5배 오르는 동안 핵심 지역의 부동산 자산 가치는 그보다 4배나 더 빠른 속도인 23배나 뛰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근로소득과 저축으로는 절대 자산 가격의 상승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잔인한 현실을 증명하는 데이터입니다. 저축왕 김씨 대 대출왕 박씨. 만약 30년 전 아주 성실하고 착한 김모 씨가 음마 아파트를 사는 대신 1억 8천만 원을 은행 예금에만 꼬박꼬박 넣어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1995년 당시에는 금리가 연 10%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IMF를 겪고 2000년대 저금리 시대를 지나오면서 예금 금리는 뚝뚝 떨어졌습니다. 복리 이자를 아무리 잘 계산해줘도 지금 그 돈으로는 강남 아파트는커녕 서울 외곽에 전세 보증금 마련하기도 빠듯한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김모 씨가 게으르게 살았나요?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아껴 썼고 은행을 믿고 저축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자산시장에서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반면 빚을 좀 내서라도 등기를 쳤던 박모 씨는 가만히 앉아서 40억 원대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걸까요? 자본주의 시스템과 인플레이션의 원리. 이 불공평한 게임의 원인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바로 자본주의의 시스템 그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돈, 즉 화폐는 끊임없이 발행됩니다. 한국은행의 통화량 데이터를 보면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은 지난 수십 년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돈이 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물건은 그대로인데 돈만 2배로 늘어나면 물건 가격은 2배가 됩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라면 같은 공산품은 공장을 돌려서 계속 찍어낼 수 있습니다. 공급을 늘릴 수 있으니 가격 상승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립니다. 하지만 서울의 땅, 핵심지의 아파트는 공장에서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땅덩어리는 한정되어 있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입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희소성은 그대로인데 시중의 돈은 홍수처럼 불어납니다. 그러니 희소한 자산인 부동산으로 돈이 쏠리고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투기꾼들의 장난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경제적 자연현상입니다.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과 벼락거지. 결국 현금을 들고 있다는 것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녹아내려서 크기가 줄어듭니다. 30년 전의 1억 원과 지금의 1억 원은 숫자만 같을 뿐 구매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원금 보장이라는 달콤한 말에 은행에만 돈을 묶어두는 것이야말로 내 자산을 가장 확실하게 잃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 안 먹고 안 입어서 모은 현금 5억 원을 들고 있다가 5년 뒤에 집을 사러 갔더니 집값이 10억 원이 되어 있어 좌절하는 경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벼락거지가 되는 과정입니다. 결론 실행 제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년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미 오른 집값을 보며 한탄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포지션을 바꿔야 합니다. 5060 여러분, 이제는 저축의 시대가 끝났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는 방어의 시대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방어일까요? 바로 인플레이션, 즉 화폐 가치 하락으로부터 내 자산을 방어해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당장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시라는 투기 조장이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자산 배분입니다. 내 전 재산이 예금 통장에만 들어있다면 그것은 가장 위험한 투자입니다.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은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수 있는 실물 자산으로 바꿔두셔야 합니다. 그것이 똘똘한 한 채의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세계 1등 기업의 우량 주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변하지 않는 가치인 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 뒤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얼마가 될 것 같으십니까? 7,000원짜리가 8,000원이 되고 곧 만원이 될 겁니다. 시간이 더 흐르면 3만원, 5만원, 어쩌면 10만원이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아, 옛날엔 짜장면이 7,000원이었는데 라고 추억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짜장면 값이 오를 때 같이 오른 내 자산을 보며 웃으시겠습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자본주의의 정해진 미래입니다. 이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말고 파도에 올라타야 합니다. 현금이라는 낡은 뗏목에서 내려서 자산이라는 튼튼한 배로 갈아타십시오. 그것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5060 세대가 가난해지지 않고 품위 있는 노후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막막한 노후 준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희 부의 데이터가 복잡한 숫자 속에 숨겨진 돈의 흐름을 찾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라운 데이터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